김민호는 서울에서 성공한 백만장자로 매일 밤 9시가 지나서야 한남동의 호화로운 별장에 돌아왔다. 대개 가족이 잠든 시간이었다. 기술회사 사장으로 그는 강남에서 투자자들과의 미팅에 몰두했고 아내 이수진과 4살 아들 김서준에게 거의 시간을 내지 못했다. 어느 날 투자자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민호는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그는 거실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마주했다. 28세 가정부 박지연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고 그 옆에는 서준이 보라색 지팡이를 짚은 채 주방 수건을 들고 그녀를 돕고 있었다. 지연 누나, 내가 이쪽 닦을게. 금발 소년이 힘겹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천천히 서준아, 오늘 이미 많이 도왔어. 소파에서 쉬는 게 어때? 내가 마무리할게. 지연이 부드럽게 답했다. 민호는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하지만 팀이라고 했잖아. 서준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고집을 부렸다. 민호는 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서 이 장면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서준의 환한 미소집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 그를 깊이 흔들었다. 좋아, 작은 도움이야. 조금만 더. 지연이 허락했다. 그 순간 서준이 문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푸른 눈에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섞였다. 아빠 일찍 왔어. 서준이 외치며 몸을 돌리다 균형을 잃을 뻔했다. 지연이 놀라 일어나 천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 사장님. 모르고 청소 마무리 중이었어요. 그녀가 긴장하며 말했다. 민호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그는 수건을 쥔 아들을 그리고 당황한 지연을 번갈아 보았다. 서준아 뭐해? 그가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지연 누나 돕는 거야. 아빠 봐. 서준이 자랑스럽게 몇 걸음 내디뎠다. 오늘 5분 서 있었어. 민호가 지연에게 설명을 구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꼼지락거렸다. 5분, 민호가 놀라 물었다. 누나가 매일 운동 가르쳐줘. 연습하면 친구들처럼 뛸 수 있다고 서준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호는 분노, 감사,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운동, 그가 물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이 가득한 갈색 눈이었다. 사장님, 그냥 서준이랑 놀았어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원하시면. 안 돼. 서준이 끼어들며 둘 사이에 섰다. 아빠, 지연 누나는 최고야. 내가 아파 울어도 안 버려. 내가 전사 같다고 해. 민호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이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던가. 서준아, 방으로 가. 지연 누나랑 얘기할 게 있어.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히 말했다. 서준이 망설이며 지연을 보았다. 그녀가 괜찮다는 미소를 지었다. 서준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으로 올라가며 외쳤다. 지연 누나는 세상 최고야. 민호와 지연만 남았다. 그는 그녀의 젖은 바지와 빨간 손을 처음 알아챘다. 언제부터야? 그가 물었다. 제가 일 시작한 후로 6개월 정도요. 하지만 일 소홀히 안 했어요. 점심시간이나 마무리 후에 했어요. 추가 급여도 없잖아. 민호가 지적했다. 필요 없어요. 서준이랑 노는 게 좋아요. 특별한 아이예요. 특별하다. 민호가 되물었다. 지연이 놀랐다. 결심이 강해요. 힘들어도 포기 안 해요. 제 걱정도 해요. 피곤한지 슬픈지 물어요. 따뜻한 아이예요. 민호는 아들의 그런 면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다.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지?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 긴 침묵 후 지연이 말했다. 제 동생 주한이 다리 문제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물리치료 따라다니며 배웠어요. 서준이를 보니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슬프다고 민호가 되물었다. 사장님, 서준이는 외로워요. 부인님은 친구들과 바쁘고 사장님은 일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민호가 말을 끝냈다. 원치 않으시면 바로 그만둘게요. 뭐 원했어, 지연아. 그녀가 눈을 들었다. 단호함이 보였다. 서준이가 매일 웃었으면 해요. 아이는 매일 웃어야 해요. 민호는 서준의 최근 미소를 떠올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수지는 친구들과 저녁 먹으러 갔어요. 늦게 온다고요. 민호는 집을 둘러보았다. 모든 게 완벽했다. 지연아 왜 가정부로 일해? 물리치료 지식이 있고 아이들과 잘 지내. 의료 분야는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학위가 없어요. 동생 돌보며 배운 건 공식적이지 않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해요. 엄마와 주한이요. 주한은 16살 오전엔 학교 오후엔 가게에서 일해요. 엄마는 밤에 청소해요. 민호는 감탄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젊은 여성이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도 아들에게 헌신했다. 대학에서 물리치료 공부 생각 안 했어. 지연이 웃었다. 무슨 돈으로, 무슨 시간으로요? 새벽 6시에 나가 버스 2번 타고 7시 30분에 와요. 6시까지 일하고 8시에 집에 가요. 동생 숙제 도와주고 저녁 만들고 자정에 자요. 주말엔 다른 집 청소해요. 민호는 그녀의 삶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지연아, 서준이 운동 보여줄 수 있어. 지금은 파자마예요. 아침에 수업 전에 해요. 내가 7시에 나가잖아. 7시 30분에 와서 서준 아침 만들고 사장님 주무실 때 정원에서 해요. 민호는 아들 일과를 몰랐음을 깨달았다. 서준이 이 운동 좋아해, 사랑해요. 처음엔 아팠지만 이제 자기가 하자고 해요. 어제 3분 서 있었어요. 3분 의사가 몇 달 걸린다고 했는데. 지연이 얼굴을 붉혔다. 서준이가 동기부여됐나 봐요. 왜 저와 사장님께 인상 주고 싶대요. 제대로 걸으면 사장님처럼 일하고 싶다고. 민호는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계단 소리가 났다. 서준이 내려왔다. 아빠, 아직 여기야 자야지, 서준아.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잠 안 와. 지연 누나 쫓아내지 마, 알았지? 민호가 당황했다. 왜 그런 생각을? 아빠가 진지했잖아. 엄마는 가정부가 다른 일 하면 화내. 지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서준아, 이리 와. 민호가 무릎 꿇었다. 지연 누나, 좋아, 최고 친구야. 나랑 놀아주고 느려도 기다려줘.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믿어줘. 아빠도 친구야. 서준이 머뭇거렸다. 아빠는 아빠야. 친구는 곁에 있는 거야. 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아빠도 친구 되고 싶어. 가르쳐줄래? 서준이 눈을 빛냈다. 진짜 나랑 놀고 이야기 듣고 누나랑 운동 보러 와. 민호가 웃었다. 내일 볼게. 진짜 서준이 기뻐했다. 누나 아빠가 올 거야. 지연이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아침엔 안 계시잖아요. 내일은 있을게. 우선순위를 바꿀 때야. 서준이 아빠를 안았다. 이제 친구 2명이야. 아빠랑 누나. 민호는 강한 사랑을 느꼈다. 자, 챔피언. 내일 특별한 날이야. 서준이 올라가고 민호가 말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못한 걸 해줬어. 지연이 수줍게 웃었다. 특별한 아이예요. 누구나 사랑할 거예요. 모두가 내 인내를 가졌을까. 사장님, 내일 진짜 올 건가요? 민호는 아침 미팅 3개와 화상회의를 떠올렸다. 올게. 그는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서준 방을 들여다보았다. 자는 아이와 곁에 지팡이를 보며 그가 얼마나 용감한지 깨달았다. 민호는 미팅을 취소하고 가족을 처음으로 우선순위에 놓았다. 김민호는 다음 날 아침 평소의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켰다. 박지연은 이미 서준의 아침을 준비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그녀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적이 없으신데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서준은 어딨어? 아직 자고 있어요. 보통 7시 30분에 일어나요. 운동은 아침 식사 후에 시작해요. 민호는 아들의 일과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다. 도울 일 있나 그가 물었다.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했다. 사장님 아침 준비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래, 뭘 해야 하지? 서준이는 월요일에 팬케이크를 좋아해요. 운동 전에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고 하죠. 민호는 지연이 반죽을 섞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준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툴게 반죽을 돕다가 팬케이크를 태우는 실수를 저질렀다.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불을 조금 줄여야 해요. 민호도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순간이었다. 서준이 파자마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아빠, 일 안 갔어. 아이가 놀라 소리쳤다. 오늘은 내 운동 보러 집에 있을 거야, 챔피언. 서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아침 식사 동안 민호는 서준과 지연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준은 팬케이크를 먹으며 지연에게 오늘 어떤 운동을 할지 물었고 그녀는 차분히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은 균형 잡는 연습을 더 해볼까. 지난번처럼 30초 서기 성공했으니 이번엔 40초 도전해보자.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내가 계단도 3개나 올랐어. 민호는 놀라며 물었다. 3계단 언제 지난주에 누나랑 연습했어. 곧 5개도 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다. 이수진은 부엌 창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다. 지연은 잔디 위에 매트를 깔고 서준에게 스트레칭을 시작하라고 했다. 자, 서준아 근육을 먼저 풀자. 아빠, 여기 앉아서 봐. 민호는 잔디에 앉아 아이가 정확한 동작으로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보았다. 서준은 진지하게 따라했고 지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도했다. 좋아, 이제 균형 연습이다. 지팡이 내려놓고 40초 서볼까. 서준이 지팡이를 옆에 두고 떨리는 다리로 섰다. 민호는 숨을 죽였다. 아이는 집중하며 앞을 응시했다. 20초 잘하고 있어. 지연이 세웠다. 아빠 봐, 내가 할 수 있어. 서준이 외쳤다. 그래, 넌 대단해. 민호가 응원했다. 38초여에 서준이 비틀거렸지만 지연이 빠르게 잡아주었다. 40초 해냈어. 서준이 환호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다. 정말 멋졌어, 서준아. 그 순간 민호는 아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지연의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운동이 끝난 후 민호는 지연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연아, 진지한 제안을 하고 싶어. 어떤 제안이요? 사장님 서준의 공식 치료 보조원이 되어줘. 물리치료 전공으로 대학 공부도 지원할게. 학비 교재, 교통비, 그리고 지금 월급은 그대로 유지할 거야. 지연은 말을 잃었다. 사장님, 저는 학위가 없어요. 그건 해결할 수 있어. 동의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동의해요, 사장님. 서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민호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수진과 마주 앉았다. 수진아, 지연이 서준이랑 운동하는 거 알고 있었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 안 말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넌 항상 바빠, 민호야. 서준이 약 먹었는지, 치료 갔는지, 숙제했는지 물어볼 뿐이야. 서준이 웃었는지, 행복한지는 묻지 않아. 그녀의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너도 서준이 외롭다고 느꼈어. 응, 나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서준에게 충분히 신경 못 썼어.
민호는 자신의 무관심이 아내와 아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 바꾸고 싶어, 수진아. 진짜 아버지, 진짜 남편이 되고 싶어. 수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믿고 싶지만 말뿐이면 안 돼. 행동이 필요해. 알았어. 내일도 서준 운동 보러 집에 있을게.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로 미팅 취소했어. 응. 앞으로 더 자주 그럴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아침 미팅을 줄이고 서준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준과 장난감으로 놀고 이야기를 듣고 작은 성취를 축하했다. 어느 날 정원에서 서준이 지팡이 없이 5걸음을 걸었다. 아빠 봤어. 내가 걸었어. 민호는 눈물이 날 뻔했다. 봤어, 챔피언. 넌 정말 대단해.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준이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곧 더 멀리 걸을 거예요. 민호는 지연의 지도 방식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한편 수진은 민호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다. 어느 저녁 민호는 서준에게 물었다. 지연 누나랑 운동하는 게 왜 좋아? 누나가 나를 믿어줘.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줘. 그리고 아빠가 지금 같이 있어주는 것도 좋아.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연과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우리 같이 서준 운동 보러 갈까? 내일 아침.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호야. 우리 가족이 같이 해보자. 다음 날 민호와 수진은 정원에서 서준과 지연을 지켜보았다. 서준이 지팡이 없이 50초를 서자 수진이 박수를 쳤다. 서준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민호는 아내와 아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지연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지연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어. 지연이 수줍게 웃었다. 서준이가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장님. 민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일에만 빠져 가족을 잃지 않겠다고. 그는 서준의 작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으며 앞으로 매일 아들과 함께할 순간을 다짐했다. 지연의 헌신과 서준의 용기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김민호의 변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지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왔다. 사무실에서 최동국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민호의 사업 경쟁자로 기술 업계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인물이었다. 민호야, 내 가정부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들었어. 우리 손자에게 뇌성마비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 그녀를 데려가고 싶어. 급여는 지금의 2배 차량 제공. 가족 전체 의료보험까지. 민호는 화가 치밀었다. 지연이는 팔아넘길 물건이 아니야, 돈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누구나 가격이 있지. 민호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최동욱은 포기하지 않을 타입이었다. 며칠 후 지연이 민호를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 씨 가족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급여가 제 가족 삶을 바꿀 만큼 커요. 엄마가 야간 청소 그만두고 동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제안 받아들일 거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서준이는 제게 너무 소중해요. 사장님 가족도요. 민호는 그녀의 갈등을 이해했다. 그는 깊이 생각한 후 말했다. 내 제안도 들어봐. 그들이 준 급여만큼 주고 학비 지원은 물론 네 엄마와 동생 보험도 추가할게. 여기서 내 성장도 보장할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서준이가 네가 필요해. 그리고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이건 공정한 거래야. 지연은 결국 머리를 끄덕였다. 여기 남을게요. 서준이를 떠날 수 없어요. 제모서요.
민호는 안도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수진의 친구 하는지가 집에 방문한 날이었다. 그녀는 지연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너 같은 사람이 왜 서준이랑 그렇게 친한 척해 내 위치를 알아. 그냥 청소부잖아. 가족인 척하지 마.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지만 서준이 그 말을 듣고 말았다. 아이가 화가 나서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 지연 누나는 최고야. 나쁘게 말하지 마. 누나는 나랑 놀아주고 나 강하게 만들어줘 하는지는 당황했지만 수진이 도착해 상황을 수습했다. 민호가 저녁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수진아, 그런 친구는 다시 초대하지 마. 지연이는 우리 가족 일부야. 존중받아야 해. 수진이 동의했다. 미안해 민호야. 나도 지연이 고마워. 이제부터 친구들도 선별할게. 서준은 그날 이후 지연을 더 아꼈고 민호 부부는 직원 대우를 제고했다. 그 와중에 서준의 진척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어느 아침 정원에서 아이가 지팡이를 놓고 6걸음을 떼었다. 아빠 누나 봐. 내가 걸어 민호와 지연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서준아, 네가 해냈어.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전사가 이제 자유로워졌네. 수진도 달려와 함께 기뻐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나 때문에 네가 외로웠던 거 알아. 이혼 생각까지 했었다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호야. 네가 일에만 빠져서 나 혼자 서준 키우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지금 내 변화 봐. 서준이도 행복해 보이고. 민호가 아내 손을 잡았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수진이 미소 지었다. 나도 노력할게. 지연 덕분에 우리 다시 가까워졌어. 민호는 지연을 불러 감사를 전했다. 지연아, 네가 우리를 구했어. 서준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도. 지연이 웃었다. 사장님, 서준이가 제 삶에 빛을 줬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한 팀이에요. 민호는 가족 사진을 찍으며 이 도전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느꼈다. 서준이 여전히 지팡이를 쓰지만 이제 아이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민호는 사업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가족 모임을 더 자주 가졌다. 주말에 공원, 산책, 저녁 식사 함께하기. 지연도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다. 어느 날 서준이 민호에게 물었다. 아빠, 왜 지연 누나가 우리랑 같이 살아?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는 우리 가족이니까. 네가 강해지게 도와준 사람이야.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나는 내 영원한 친구야. 민호는 이 순간들이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지연의 충성심과 서준의 용기가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이제 민호의 삶은 일과 가족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경쟁자들의 유혹이나 외부의 비난이 더 이상 그들을 흔들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서로를 더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서준의 다음 목표는 지팡이 없이 10걸음 걷기였다. 민호는 매일 아침 그 연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변화가 아이의 성장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수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다. 지연은 대학 수업을 시작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내디뎠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발견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 민호는 가끔 그날 집에 일찍 돌아온 것을 떠올리며 운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지연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가족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도전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서준의 작은 발걸음처럼 가족의 유대는 점점 단단해졌다. 민호는 사업 미팅을 줄이고 서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친구 모임을 줄이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연은 서준의 진척을 기록하며 전문 지식을 쌓아갔다. 어느 오후 서준이 지연에게 말했다. 누나, 나 이제 지팡이 없이 놀이터 갈 수 있을까? 지연이 웃었다. 물론 서준아. 네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민호는 이 대화를 듣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다. 경쟁자의 제안은 잊혔고 친구의 무례도 과거가 되었다. 이제 초점은 미래였다. 가족의 행복과 서준의 완전한 회복. 민호는 지연에게 추가 보너스를 주며 그녀의 헌신에 보답했다. 지연아, 네가 우리에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어. 지연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사장님, 서준이 미소가 제 보상이에요. 이 대화 후 민호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바다로 가서 서준이 모래사장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상상했다. 수진이 동의했다. 좋은 아이디어야, 민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준이 기뻐하며 말했다. 누나도 같이 가. 지연이 웃었다. 그래, 함께 가자. 민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도전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 서준의 6걸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많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매일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지연의 충성심이 그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2년이 흘러 서울 한복판에 희망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최신 장비와 밝은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곳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박지연이 물리치료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치료감독으로 취임했다. 지연은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전문가로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민호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센터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사회적 책임 부서를 신설해 비슷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김서준은 이제 6살 지팡이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센터의 상징이 되었다. 개소식에서 서준은 작은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여기서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지연 누나 덕분에요. 손님들은 박수를 쳤고 민호는 아들의 성장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지연은 개소식 후 첫 환자를 맞이했다. 5살 소녀 다리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였다. 너도 할 수 있어. 서준 오빠처럼. 지연이 부드럽게 말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센터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부모들이 입소문으로 모여들었고 아이들의 진척이 눈부셨다. 한 아이는 처음으로 혼자 서서 부모를 놀라게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되었다. 민호는 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지연의 리더십에 감탄했다. 지연아, 네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 지연이 웃었다. 사장님, 서준이가 제 영감이었어요. 그 아이의 미소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죠. 유치원 졸업식 날이 왔다. 서준은 무대에 오르며 지팡이를 내려놓고 걸었다. 제 이름은 김서준입니다. 예전엔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지팡이가 필요하고 새로운 걸 두려워했죠. 청중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연 누나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어요. 강하고 용감하게 자신을 믿으라고요. 서준이 무대를 가로질러 달렸다. 완벽한 균형으로. 이 달리기를 세 사람에게 바쳐요. 아빠 누나랑 운동 볼 때 제 친구 된 아빠. 엄마 항상 돌봐준 엄마. 그리고 지연 누나, 제가 날 수 있다고 보여준 누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호, 수진, 지연이 무대로 올라 서로를 안았다. 누나 올라와 서준이 지연을 불렀다. 이게 지연 누나예요. 부모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믿지 않을 때 믿어줬어요. 세상 최고 선생님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다. 졸업식 후 부모들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한 엄마가 물었다. 센터를 열어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민호가 지연을 보며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야. 지연아, 네 센터 어때? 지연이 웃었다. 꿈 같아요, 사장님. 센터는 성장했다. 지연은 팀을 키우고 워크숍을 열어 부모들에게 조언했다. 서준은 종종 방문해 아이들과 놀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처럼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한 번은 경쟁자 최동욱이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센터 덕에 우리 손자가 달라졌어. 3개월 만에 2년 치료보다 나아졌어. 민호가 웃었다. 지연 덕분이야. 그때 그녀를 뺏으려 한 건 실수였어. 네가 잘 봤어. 민호는 통화를 끊고 회상했다. 지연이 떠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터. 센터는 없었을 테고 그의 결혼도 수십 아이들의 삶도. 어느 저녁 민호는 정원에서 서준과 이야기했다. 아빠 그날 집에서 누나 도와 바닥 닦던 날 기억해. 네가 용감했지. 그날 제 삶도 바뀌었어요. 아빠가 처음으로 저를 특별하게 봤어요. 슬픈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민호 눈이 촉촉해졌다. 항상 특별했어. 내가 늦게 깨달았을 뿐. 중요한 건 지금 알아요. 그들은 정원을 보며 침묵했다. 지연이 퇴근하며 다가왔다. 오늘 센터 어땠어? 서준이 물었다. 멋졌어. 한 여자아이가 처음 걸었어. 너처럼. 서준이 뿌듯해했다. 정말 제가 영감인가 봐. 민호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아, 다른 기회 있었을 때 여기 남은 거 후회 안 해? 지연이 서준을 보며 말했다. 아니요. 이 아이가 멋진 소년으로 자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걸, 제 꿈을 이루는 걸. 무슨 꿈 하나이가 아니라 수십 아이의 삶 바꾸기. 사랑하는 직업 가지기.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 일부 되기. 수진이 합류했다. 지연아, 엄마가 말하던 대로 신이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때에 보낸대. 지연이 웃었다. 이제 이해해요. 서준이는 믿음 필요했어요. 사장님 부부는 재결합 필요했어요. 저는 제 목적 필요했어요. 찾았어. 서준이 물었다. 찾았어. 아이들과 가족에게 힘을 주는 거야. 이 정원에서 시작됐지. 용감한 소년 덕분에.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건강한 서준 신뢰 회복한 수진 딸 같은 지연. 이 모든 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때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줄 알지만 실제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를 주는 거야. 무슨 기회? 서준이 물었다. 더 나아지기, 더 사랑하기, 세상 바꾸기. 지연이 눈물 어린 미소로 말했다. 사장님, 여기서 일 시작할 때 가족 부양만 원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받았어요. 두 번째, 가족 목적 사랑으로 삶 바꾸는 기회. 서준이 말했다. 매일 이 정원에서 모여요.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지 기억해요. 사랑 가족 지연 누나가 있으니까. 민호가 아들을 안았다. 맞아. 매일 하자. 항상 감사하자. 지연이 덧붙였다. 매일이 누군가 삶의 변화가 될 기회야. 사장님처럼 제게 됐듯이. 해가 정원해지며 운명이 엮은 네 사람이 포옹했다. 바쁜 사업가, 헌신적 가정부 믿음 필요한 아이의 만남이 가족 사랑 사람의 잠재력을 보는 힘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으로 변했다. 평범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하며